고3 6월 모의평가 성적표가 나오고 이제 정말로 입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어떤 전략으로 학생들을 도와주셔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이야기 여철입니다. 이제 고3 수험생들 6월 모의평가 성적표를 이제 이번 주에 받았을 텐데요. 심리적으로 이제 부담이 커지는 시기이지요.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입시를 코앞에 뒀구나라고 이제 체감하기 시작할 거고, 그에 따라서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학생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지금 해야 될 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분주하고 정신 못 차리고 힘들어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걸 부모님들이 옆에서 이제 짚어서 이렇게 하자라고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어떤 이제 방향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간고사 학교 등원부 등교를 항상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퐁당퐁당 했을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된 상황일 겁니다. 중간고사도 생각보다 잘 못 봤을 것 같고, 그 체감하기에요. 당연히 6월 모의고사는 그 졸업생하고 같이 응시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성적이 본인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수능도 잡고 싶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갈팡질팡 할 텐데요. 일단은 가장 코앞에 이제 앞으로 일정에서 가장 코앞에 놓고 있는 일정이 7월 22일에 보는 인천 이제 모의고사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죠. 이거는 고3 재학생끼리만 보는 시험인데, 6월 모의평가를 잘 봤을 학생들의 경우는 이 7월 22일 전국연합 학력평가도 나름 의식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 게요. 바로 그 다다음 주 8월 첫째 주, 둘째 주 일정으로 해서 학교별로 지금 기말고사 일정들이 잡혀 있죠. 하필이면 기말고사 보는 그 일정의 한복판에 지금 인천교육청에 모의평가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야 수능 통해서 뭔가 더 결과를 보고 싶은 학생들이야 인천시 교육청 거에 좀 더 미련이 남기는 할 텐데요.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수시에서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기말고사가 제일 중요한 그 지금 시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 거는 조금 소홀해도 됩니다.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 거 출력해서 그냥 출력본 풀어보고 해설지 보면서 아 뭐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면서 판단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 거 7월 22일 거에 대해서 너무 부모님들이 크게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과정이고, 학생이 그걸 스트레스 받아서 일주라도 그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되려 괜찮아. 그거는 지금 뭐 상적으로 9월 모의평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면 되니까 이건 가정으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대례 좀 완화해서 마음을 풀어주실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시에 올인하겠다, 나 수능하고 논술을 올인할 거야, 그래서 내신 뭐 중요치 않아, 전혀 배제 생각지 않아 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리고 정시형 자원이라 하더라도요, 기말고사는 뭐 어차피 그 수능 특강 뭐 이런 교재 토대로 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을 거니까 수능에 전혀 뭐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주 대비 플랜이던 뭐 3주던 뭐 요 정도의 학습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 거를 대비한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뭐 정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학생들 뭐 그렇게 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 외에 수시도 염두해야 될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건너가는 과정, 지나가는 과정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게, 가볍게 느낄 수 있게 되려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기말고사 이제 뭐 4주 정도도 채 안 남은 일정이죠. 이 기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나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뭐 이전 성적하고 등급하고 비교했을 때 뭐 큰 차이가 나오긴 당연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겠죠. 그 극대화시킨다는 게 뭐냐? 지원하는 대학들이 교과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과목들을 어떤 비율로 해서 더 높게 반영을 하는지, 이게 고민거리로 좀 가만히 되셔야 됩니다. 학생이 자연계 학생인데도 국어를 잘해. 그러면
공통 동일 반영 비율로 적용하는 대학에 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보통 1, 2학년 때 성적이 낮다고 3학년 때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는데요. 뭐 성신여대 같은 경우라든가 뭐 고대, 뭐 연대, 뭐 그 외 대학들도요. 3학년 1학기의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을 가장 높은 비율로 적용하는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까지 성적에 좀 매진을 해서 관리를 잘 한다면은 1학년이나 2학년 때 조금 낮아 보이는 내신도 많이 상충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학기 기말고사 그 반영하는 교과들, 대학에서 반영하는 교과들 관심 있게 주의 있게 다뤄야 되는데, 그게 인문 계열이라고 한다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일 거고, 자연 계열이라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들이겠죠. 근데 이 해당 교과들에서도 과목별 뭐랄까요, 비율 차이가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외대 같은 경우는 국어랑 영어 반영 비율이 30%로 높고, 수학하고 그 과학이 20%로, 인문 계열의 경우는 그렇게 반영 비율을 낮게 잡는 경우도 있고, 숭실대 같은 경우 같은 인문 계열이라 하더라도 경상대학, 뭐 경영대학이라든가 이런 모집 단위의 경우는 국어는 15%로 반영 비율이 낮고 수학은 35% 반영 비율로 높습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임에도 수학에 더 자신 있어.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교과 과정에서도 확률과 통계 잘할 수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거기에 더 집중해서 등급을 올리는 게 나중에 교과형 조합으로 했을 때 더 높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열에 딱 맞춰서 너는 자연 계열이니까 무조건 과학하고 수학 잘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학년 동일 반영 비율 적용하는 대학에 많은 대학들이 전학년 동일 반영 비율로 적용하거든요. 그리고 과목별 편차 또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많고요. 그러면 그런 대학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어나 뭐 그 영어나 이런 교과에서 자연계열 지원하는 학생들도 또 성적이 높을 때 나쁘지 않은 그런 그 평가 결과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대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여부를 잘 판단해서 잘할 수 있는 과목에 조금 더 성향을 집중하는 것도 교과 성적 관리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여부를 좀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들이 이 과목들을 반영할 때 그냥 성차 등급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보다요, 이수 단위를 적용해서 이수 단위와 수차 등급을 감안해서 같이 평가에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지금 수강 그 듣고 있는 과목들 중에서요, 단위수가 높은 과목 3단위나 4단위로 돼 있는 과목들의 성적을 조금 더 관리한다면 나중에 교과 성적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의 방점은 내 자녀가 좋아하는 과목이야,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이야, 근데 그게 단위수가 조금 높은 과목이야, 이런 게 있다라 그러면은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밀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가천대 같은 경우는 뭐 그 반영하는 교과들, 뭐 국수영사, 국수영과에서요, 그냥 우수한 순으로 해서 과목별로 해서 반영 비율을 높게 그냥 적용을 합니다. 가장 뭐 단위 뭐 뭐랄까요, 그 해당 반영 교과 중에서 가장 석차 등급이 높은 그런 교과에다가 반영 비율 35%, 그다음 높은 과목이 25%, 그다음 25%, 가장 낮은 거에 15% 이렇게 반영하니까요. 1, 2학년 때 교과들 성적을 이렇게 보고, 교과 분포 성적을 보고 가장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과목이 있어. 그러면 조금 더 끌어올리면 거기에서 35% 반영 비율로 평가에 적용이 되니까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목별 등락을 고려하셔서 막판 기말고사 대비 플랜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 학생이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일주 정도 있다가 바로 이제 8월 중순부터 여름방학 들어가죠. 여름방학 기간이 굉장히 짧죠. 보통 고등학교들이 9월 초에 이제 2학기가 이제 개학을 하니까요. 그러면 그 보름간 학생들이 이제 주구장창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이제 수시 대학별 고사들의 매진들을 하겠죠. 물론 정시의 끈을 가지고 가는 학생들은 수능 대비 온전히 하면 됩니다. 그 해당 기간 활용해서. 근데 보통 재학생들은 수시를 가장 어느 정도의 좀 무게추를 많이 두고 고려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기간에 수시에 대해서 방향을 좀 많이 잡는데, 특히 종합전형 지원하는 내신 뭐 1등급 중반 이후부터 해서 3등급 때 요 범위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자기소개서 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기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 때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에 있어서 뭐 그냥 좀 여유 있을 시간대 임의적으로 막 생각하는 대로 쓰고 이렇게 되면요, 기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거의 보름 기간을 거의 자소서 쓰는데 다 투자하는 그런 학생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 때도 계획표를 세울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역시 쓰는 시간을 따로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고 나 생각날 때 좀 여유 있을 때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너무 끝이 없어지는 거죠. 방학 기간 다 소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15일 날 3시간, 뭐 20일 날 뭐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딱딱 끊어 놓는 거고요. 초안 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초안 쓰는 기간 고일정 때는 적어도 3시간에서 5시간 넉넉 잡고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확보하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한 3, 4일 텀으로 해서 1차 수정, 2차 수정 기간을 한 3시간, 4시간 텀으로 해서 잡아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간도 이 학생들한테는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 초안 잡는다 하면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학생부도 확인하고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근데 이런 시간을 제한적으로 두게 되면 적어도 그 시간 안에 끝내려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안 잡고 1차 수정, 2차 수정 정도까지만 스케줄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3, 4차 정도의 수정 기간은 정말로 학습하다가 시간 짬이 날 때 좀 제한적으로 수정하는 걸로 한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해서 잡아가게끔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2차 수정한 그 자소서 안에서 끝날 수 있게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고 진행하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자소서가 나오면 이제 9월 23일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 뭘 하느냐, 9월 16일 날 보는 모의고사, 최종적으로 9월 모평 보고서는 수시 지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9월 모평에 최대한 방점을 두고 대비를 시키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자소서 쓰는 기간, 그 방학 기간 다 활용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 기간에 그 시간 빼놓고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1학기 기말고사까지 끝났으니까 대체로 2학기 중간 기말고사까지 염두하고서는 뭔가 전략을 크게 밀어놓지는 않거든요. 그게 당연한 게 수시는 재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딱 반영됩니다. 졸업생 중에서도 3학년 1학기까지 적용하는 대학들이 요즘 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끝나면 내신 대비형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혹은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뭐 경기대나 홍익대나 뭐 서울시립대나 이런 대학의 논술 전형 대비라든가 혹은 적성고사를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을 염두하고 있다, 그런 대학 뭐 위주로 해서 전략을 같이 맞춰 놓는 거고, 그 외에는 9월 16일 모의고사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 수시에서 뭔가 결과를 보겠다라는 학생이라면요, 수시 전형에서도 교과 전형 위주로 해서 보통 수능 최저가 걸려 있지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올해 2개합 인문계열 5, 자연계열 2개합 6.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최저 기준처럼 보이지만 지난해는 영어를 적용시키지 않았고 올해는 영어도 그 최저 기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겁먹을 필요 없는 최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그 지원하고자 하는 수시 대학들의 가급적이면 수능 최저 기준 걸고 있는 전형들도 고려해서 그 9월 16일 모의고사에 조금 더 방향성을 맞춰서 대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모평 대비는 잘할 수 있는 영역에 공력을 더 들이는 게 수시를 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영역에 너무 공력 기울이기보다는요, 단 정시로 갈 학생들은 고르게 해서 학업 효과를 높여야 되는 거고요. 수시에 방점을 두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라면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조금 더 포인트를 높일 수 있게, 탐구도 첫 번째 잘할 수 있는 과목에 조금 더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게 이렇게 방향을 잡고 리드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에서 가채점 결과가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성적대가 나와줘야 23일부터 수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학에 쓸 수 있게 하겠죠. 부모님들이 학생을 지원해 줄 때요, 어떤 대입에 있어서 방향을 잡을 때 자꾸 겁을 주고 안 돼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면 대학을 높이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학생 역시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막 내려가려는 형태로 전략만 세우게 되는 거고, 그 틀 안에서 더 학업량을 늘리려고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남은 기간 학업량 높여봤자 얼마나 나올까? 그거는 부모님들이 괜한 걱정하시는 겁니다. 전략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효과가 안 나오는 거지,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짚어서 내 목표 대학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한다라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의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효과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게 입시고요. 그래서 1회차부터 해서 제가 주구장창 얘기해 왔던 게, 목표 대학에 대한 방향성, 그 전형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만 있다라 그러면 학생들은 옅은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요. 부모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 시점인데,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리고 그게 어느 대학에 적합한지를 매치를 시켜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싶은데요. 그래서 대학별 요강들, 전형평가 방법들 잘 파악하시면서 내 자녀에게 남은 기간 잘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고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